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12월 12일, 그야말로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던 사건들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일은 처음 본다 싶을 정도로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오늘 하루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소식은 바로 경제 관련 뉴스입니다. 정부의 경제 동향 평가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린북을 통해 정부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셔터급 고화질, 이미지 센서 개발 소식이 오늘 함께 전해지면서 이러한 평가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는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화질 기술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의 경우 이 센서가 탑재되면 주변 환경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인지하여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봇 산업에서는 미세한 움직임이나 복잡한 작업 수행 시 정밀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으며, 드론은 더욱 선명하고 상세한 이미지와 영상을 촬영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를 넓힐 수 있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며 K-반도체의 위상을 다시 한번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 마냥 좋은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펩트론의 기술평가 불확실성 확대와 신공장 전략에 대한 소식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펩트론은 현재 중요한 기술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는 신약 개발과 같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기술 평가의 결과가 기업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의 진위와 상용화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에 따라 기업의 미래가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여기에 신공장 전략까지 맞물리면서 기업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공장 건설은 생산 능력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막대한 투자 비용과 함께 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그 효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과연 펩트론이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이 HMM 매각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HMM은 국내 최대 해운사로 매각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이번 매각의 관건은 바로 통제권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주식을 넘기는 것을 넘어 누가 HMM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 경영권을 행사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HMM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립될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의 판도를 바꿀 빅딜이 성사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들의 움직임 또한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글로벌 해운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압박 강화 소식이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임종용 회장의 연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빼들면서 현재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의 거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인사의 거취 문제를 넘어 한국 금융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 확보, 사회이사 역할 제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기업 경영의 독립성과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 어려운 과제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미흡한 조치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임종용 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수장들이 이러한 압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한국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들과 금융 소비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융권의 지형도가 새롭게 그려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도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임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까지 확산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 배경과 통일교 관련 의혹이 과연 사실로 밝혀질지, 그리고 이로 인해 정치권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윤리성과 도덕성, 그리고 종교 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이라는 민감한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지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동시에 진실 규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 공직자의 사임과 관련된 의혹은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진실 공개가 시급해 보입니다. 공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책임 있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투명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는 158건의 관련 기사가 쏟아질 정도로 오늘 하루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른 사건인데요. 작업자들의 안전은 물론 도서관을 이용할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인 만큼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 건설 현장에서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 공사의 가능성, 안전관리 시스템의 미비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청주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사고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만큼이나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주의 의무 위반을 넘어 안전을 위한 시스템과 문화가 기업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두운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소식도 함께 전해졌는데요. 핀다가 다양성 교육 분야에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핀다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교육은 단순히 성별, 인종, 종교 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핀다가 이러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다양성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차별 없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 원장이 대통령에게 히토류 재활용 시스템 구축을 건의했다는 소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폐통신 장비에 포함된 히토류의 재활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를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히토류는 첨단 산업의 필수 광물이지만 채굴 과정에서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있어 공급 불안정성이 높은 자원입니다. 따라서 폐기되는 통신 장비에서 히토류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인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는 자원 고갈 시대에 대비하고 친환경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PC그룹은 3천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 스마트 신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식품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식품 안전 문제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SPC그룹은 이번 투자를 통해 식품 생산의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더욱 안전하고 위생적일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시스템은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한국 식품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인터넷을 뒤흔든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회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경제의 회복 조짐과 기술 혁신의 희망, 동시에 기업의 윤리와 안전 문제, 그리고 정치권의 혼란까지. 이 모든 것들이 2025년 12월 12일이라는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각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사회각 주체들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소식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저와 함께 오늘 하루의 이슈를 돌아보고 또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뒤집은 사건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룬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먼저 정부의 긍정적인 경제 동향 평가와 함께 삼성전자의 글로벌 셔터급 고화질 이미지 센서 개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기술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기술은 단순히 고화질을 넘어 인공지능 AI 기반의 첨단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펩트론의 기술평가 불확실성과 HMM 매각 추진 소식은 각각 바이오 산업과 해운업계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펩트론의 사례는 기술 기반 기업의 성패가 얼마나 기술력 검증에 달려 있는지를 보여주며, HMM 매각은 국가기관 산업의 소유 구조가 가져올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HMM 매각의 통제권 문제는 향후 해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히 기업 가치 평가를 넘어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압박 강화와 임종용 회장의 연임 여부는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겠지만, 동시에 경영의 독립성 문제와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는 금융권 전체의 리더십 교체와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임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확산으로 인해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성 문제와 직결되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치와 종교 간의 부적절한 관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어떠한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으로는 광주 대표 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와 청주 추락 사망 사고 업체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업과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소식으로는 핀다의 다양성 교육 성평등 가족부, 장관상 수상 소식과 KCA 원장의 희토류 재활용 시스템 구축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다양성 존중과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SPC그룹의 3천억 원 규모 안전 스마트 신공장 건설 소식은 식품 안전 강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 12월 12일은 경제, 사회, 정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통해 우리는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그 복잡한 면모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 사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뉴스 거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과 함께 인터넷을 뒤흔든 사건들을 파헤쳐보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중요한 맥락을 파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